이 정부 형태를 논의를 여당에서 일사불란하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그 한계가 아닌가. 따라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헌 과정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개헌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이 개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분권이라는 용어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분권 추진할 것인가, 이게 좀 앞으로 과제 같아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추진하는 개헌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해 줬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현재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서 이제는 성공하는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보, 이런 모든 부분을 떠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또 임기 후반에 과연 87년 민주화에 성공한 대통령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점을 찾아봤을 적에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87년 때 우리가 그때 고민하지 못했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경제적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 또 성장 동력의 저하 등 이 공동체의 어떤 바른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본권의 신장, 또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한 분권, 또 시대적인 새로운 사회가치의 반영 등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최고 규범을 재정립함으로써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6월 지방선거나 또는 금년 내에 개헌에 실패할 경우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는 총선 그리고 또 대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따져봤을 적에 이번 6월 지방선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부 형태 권력 구조를 중심한 개헌의 기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제냐 아니면 이원 정부냐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통합 이후에 의원들 사이에 지금 모아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아니면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국무위원, 장관의 경우에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이 임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서 이제는 단순 비서 기능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 청와대가 있는 이런 구조를 청산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통제를 강화해서 과거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은 현재 여야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헌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당제 실현과 민심의 정확한 반영, 또 지역주의 극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 이런 뜻을 바른미래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개헌이 시대적 요구라고 모두가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왜 개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의회의 개헌 리더십과 정치력이 현재 부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를 통해서 오랜 연구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력의 부재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는 그 개헌안을 발의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개헌 내용에 대한 불관여 원칙을 천명하시고 개헌의 촉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헌을 준비하니까 야당이 반발하고 오히려 이것이 여야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실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개헌하는 시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개헌 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개헌안을 발의하시는데 이 부분이 여당 안과 다르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또 헛갈리는 것이고 그 여당과 대통령 안과 내용이 같다면 또 따로따로 발의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님 주재하에서 이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 권력구조 또 권력기관 개혁 또 선거제도 개편 개헌 시기에 대한 이 포괄적 협상을 준비하기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회 리더십과 정치력을 확실하게 발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안이 나오기 이전에 의회의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낼 때다. 그런 그 시기적 또 그런 그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여야 지도부가 이 부분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기 의원이었습니다. 여기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기자분들과의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토론까지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희 당은 최근에 창당되면서 급속하게 당내 특위 만들고 제가 간사를 맡게 됐고요. 두 번의 당내 토론, 의원총회 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 토론을 거쳐서 당 안을 확정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모두 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자 이렇게 공약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각 순서대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농민혁명 기념 5.18 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 등이 좀 명시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총관광 기본권 부분에서 건강권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권 좀 명시되고 꼭 필요한 게 최근에 소비자 주권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근거가 헌법에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해서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민감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은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자. 국회가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하고 대통령은 물론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의 재청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단지 이제 통일 외교 국방 분야는 국무총리 재청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의 총리 임기 도중에 해임할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년 중임제로 하되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의 법률안 제출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와 정부인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원회나 감사위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정당 선거 분야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다음에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 속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이 심한데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정당 불신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찍은 사람이 국회를 대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인구 비례성이나 지역 대표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ER 지방자치란 말이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정말로 분권을 강화하고 입법권이나 재정 자주권이나 과세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은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이 거의 파탄 상황이어서 그래서 재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격차 해소입니다. 지방 간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방 재정의 격차 해소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총액을 증가시킬 경우에만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산의 각 항의 증가 세 비목의 설치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삭감의 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좀 독립시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화하자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또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추천위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심합니다. 그래서 퇴직 대법관이나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퇴직 고위 공무원 재취업 시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거제도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헌법제도, 선거제도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이런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정당 불신,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고 뭐 지방분권 강조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회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개헌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 각 당이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이번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올바른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헌법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절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에 이어서 김강수 의원께서도 선거제도 동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줬고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역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부탁합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이번 개헌은 권위주의의 뿌리를 둔 관행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잡는 그런 헌정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국회의 합의를 주동해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헌법상의 발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국회가 안 하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발의를 하시겠다는 배경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곧 문재인 정부와의 개헌을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통상 시민항쟁을 기반으로 한 개헌은 국회 주도 개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주도 개헌만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제도 개혁을,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권력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재차 밝힘으로써 강력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빨리 국회 5당의 합의로 국회 주도 개헌 계획을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의 반대자로서가 아니고 국회 제2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선출한 두 개의 헌법기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협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만 유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억제하고 책임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직접 선출하는 선거 방법만 이야기를 했지, 오랜 권위주의가 약화시켜온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곧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제도를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일각에서 제도적인 정합성을 중심에 두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통령제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제도적 정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정치개혁의 방향과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또 국회의 눈치도 보는, 국회도 존중하는 그런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좀 핵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과 이원 집정부제 간에 대립되고 있는데, 이 상호 간에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권에서는 현행 헌법에 되어 있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책임 있게 내놔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총리 선출제는 내각제인데, 내각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 내각 책임제는 국회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판에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의회가 분담하고 또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권력 분점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의석수 문제가 그 관건입니다. 저는 또는 저희 정의당은 국제적인 대표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국회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방안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적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개혁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입법권, 예산권, 또 인사권, 감사권, 이 권한을 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 이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 수립권을 가져오려면은 다른 미국처럼 국회 산하에 기획예산청 정도는 둬야 됩니다. 입법권을 가져오려면 미국처럼 6개월 정도 관련 공청회를 하는 그런 내실 있는 입법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2시간 뚝딱 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정 개혁은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개헌 그 출발은 미니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5번 심상정 의원님까지 마쳤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특히 국회의 주도, 국회의 제 역할을 강조해 주셨고요. 대통령의 역할은 직접적인 발의하는 처음보단, 물론 법적으로는 발의권이 있지만은 국회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선거 제도의 개혁이 좀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오늘 5분 얘기 들으니까요, 한두 분은 어느 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또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절충하는 느낌이 꽤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서로 절충했을 때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정부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충하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요. 그 9차례 개헌은 모두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거나 나머지는 그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입니다. 물론 최근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미 개헌의 절대성이 있었고 정세균 의장 취임하실 때가 이미 탄핵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회 권능 강화 필요성을 심상정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 역대 국회의장님들께서 상당히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점도 역시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정세균 의장님 발언까지 해서요, 9시 35분에 마칠 예정이니까요. 거기 맞춰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분, 18분 증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한 몇 분씩 묶어가지고 또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한 분씩 계속 질의응답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몇 분씩 듣고 나서 또 얘기 듣고 다시 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MBC 이보경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은 좀 사소한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헌법 전문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전체를 다 읽어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양심이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한 번. 그 다음에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번. 그 다음에 3번째는 법원 파트에 가가지고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양심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제가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미국하고 프랑스를 찾아봤는데 영어하고 불어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민주제를 운영하는 나라들 헌법을 찾아봤는데요. 그 양심 이런 막연한 표현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독해가 오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선의에 의존해가지고 무슨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국회 입장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선의에 근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선의하고 그 양심들이란 말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좀 세련되고 뭐라고 그럴까 좀 이제 법규적인 그런 구속력이 강화되는 헌법이 되려면 이 양심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런 단어는 좀 없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양심은 권리죠. 그거는 국가가 적극 권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양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하도록 한다 하는 그 양심에 따라라는 말은 제가 읽기로는 제발 양심에 따라달라. 이런 정말 순진한 그런 청원을 담은 말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컨셉은 아주 유효하고 정말 헌법의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법관한테 제발 양심에 따라달라. 이런 뉘앙스를 담은 양심이란 말은 좀 이제 폐기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들이 공명정대한 재판, 공명정대한 입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절한 표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요. 네. 성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 성환용 기자입니다. 지금 각 당에서 사실상 당론 내지 공감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걸 발표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절대반지, 쌍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처음에 정세균 의장님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를 많이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안 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로 10월 달에 이 부분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이크 좀. 예. 우선 헌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공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개헌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선거에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할 만한 성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지방선거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9번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의 문제는 좀 더 우리 30년 만에 중요한 우리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시기 문제는 유연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었죠. 그걸 여쭤본 네.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 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에 개헌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10월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이전에는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그건 절대 반지를 2개 만드는 거니까 안 된다. 내용상으로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 먼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4년 중임제라는 게 4년 중임 대통령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를 더욱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한을 늘린다라는 것은 좀 더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절대 반지가 2개 생기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타협이 될 수 없는 성격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그거는 타협할 수 없다. 앞으로는 좀 모르겠지만은요. 아까 양심의 자유 정도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은 다른 부분에도 막연하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들의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이보경 의원의 얘기였는데 어느 분 답변 주시든가 답변이 없으면은 국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네. 이보경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개헌 헌정특위에서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막연하고, 철학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법률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금방 우리 성한용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우리 김성태 의원님 내용이 이제 잘 결론이 안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4년 단임이냐 중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로 바꾸면 김성태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혹은 상당한 정도 분산할 경우에는 4년 단임이든 중임이든 그건 전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없다.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4년 단임이든 중임이든 어떠냐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초만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어떤 집의 그 구조를 좀 이 분권형으로 바꾸는 거하고 가구 몇 개를 옮기는 거하고는 다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선호하는 정부 형태가 혼합형 정부 형태가 그러니까 이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42.6% 그리고 의원 내각제가 10.1% 대통령제가 40.8%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치면 52.7% 이르는 국민들이 지금 권한 분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4년 중임제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준다면은 서로의 협상이라든 타협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국정을 또 정치권을 주도하는 분들이 어느 쪽에 대해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좀 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주시겠습니까? 예. 네, 경향신문 이중근 부장, 이중근 의원. 예. 아침에 사실은 좀 여러분들 오신다고 그래서 좀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 그럼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한 것 질문을 주십시오. 그럴 가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걱정하는 거는, 개헌을 걱정하는 거는 정세균 의장 뿐이고, 그나마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하는 거는 정의당 뿐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개헌은 시대적인 소명이니까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각 당에 다 질문을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날 것 같고요. 의장님께서 정말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하느냐, 또 어느 범위에 하느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요번에 6.13 이 지방선거에 태우려면 이번 주나 아니면 아무리 따져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전제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정말 있습니까? 의장님? 각 정당의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8대, 19대에 국회의장 직속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연구를 충분히 했고 20대에 들어와서도 작년 1년 동안 특위를 하고 또 지금도 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다들 공부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단만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오래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저는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하자 하는 그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그렇게 매우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시기의 조절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선안은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까지 불가능한다 그러면 차선책이 논의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네, 강민석 기자. 예, 저 중앙일보 강민석 논설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질문이 좀 집중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이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의 지금 오늘 발제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제의 제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주당 최윤호 의원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제왕성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이신데 사실 저는 그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제왕성을 많이들 이제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 쪽에 있는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부터 예를 들어 이제 총리 자체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이 안 돼가지고 한국 정치에는 굉장히 그 유별난 서리 체제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어찌 보면은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식물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기 초반에는 제왕적이다가 임기 후반에는 식물 대통령으로 이제 전락하곤 하는 그런 폐해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해온 익숙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제왕적 대통령을 절대반지에 비유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 예사권, 감사권을 좀 이제 줄이는 방향을 제안을 하셨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총리를 국회에서 국회가 총리에 대한 선출권을 갖는 안을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려면은 정적수로 5분의 3으로 바꾸는 안을 내셨는데 그렇게 강하게 그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자고 그 주장을 하시는 김 의원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통령의 그 제왕성을 줄일 수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제가 이제 시간 관계로 우리 논의의 주된 지금 우리 당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결국 이 여당은 청와대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 올로와 나싱의 그런 극한 하나의 그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국회가 상당히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을 빚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산업사회와 초기 정보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제4의 물결 시대에는 이 다원성과 여러 어떤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치와 조직이 이 국회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그 선출권을 가지자 하는 것이 거의 전반적인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질 수 있고 또 국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완전히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가자 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선출한 총리는 그러면 누가 해임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하고 예. 대통령도 여기 견제할 수 있는 인면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이 총리를 면직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회가 선출을 인면에 관한 그런 재청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동안의 논의는 뭐 해상권까지 포함했던 논의 같은데 다른 분 질문 좀 주십시오. 예, 제 국민일보의 남도영. 남도영이라고 합니다. 예. 뭐 계속 질문이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최윤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좀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개헌은 정말로 재미없는 주제입니다. 뭘 써도 독자들이 읽지를 않고 별로 피드백도 없고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개헌을 제안하든가 국회에서 어떤 개헌 특위가 벌어지고 원정특위가 벌어지더라도 사실 지면에 잡고 취재 기자를 보내가지고 기사를 쓰게 시키기가 조금 야 이거 이렇게 써도 이거 별로 반장도 없고 읽지도 않을 텐데 독자들이 이 기사를 한번 써도 될 것인가 그리고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부담도 사실 있거든요. 그 아까 의장님이 처음 발제를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국민 70%가 개헌의 필요성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달에 창간기념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라는 의견하고 뭐 개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한 40% 정도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 강렬하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렬하게 분권, 대통령의 권한을 막 줄이고 이렇게 좀 분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가라는 좀 그런 근본적인 의문도 좀 드는데, 제가 최 의원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의원님 이제 부산 지역구에서 이렇게 뭐 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의원님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로 그 만나는 지역 국민들께서 우리 정말 이번 지방선거나 올해에는 반드시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지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권이 개헌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께서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개헌하자고 정말로 이걸 강렬하게 추구하면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내고 특히 자유한국당을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개헌도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의 산물일 텐데 그런 강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말 여권이 야당을 설득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많은 것을 희생하고라도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또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정부 여당의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우선 이번 개헌이 비단 지방 권력 구조뿐만 아니고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등 포괄적 개헌, 전면 개헌이 돼야 된다. 이 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실제 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 분권의 강화가 아주 현실적 요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재정권이 뒤따르지 않는 지방자치제 30년간 부활한 이후에 지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6, 7, 80
80년대, 90년대까지의 어떤 중앙정부 주도식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또 다른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결국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선도해야 되는데 재정권이나 입법권 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머물렀다는 평가, 이것이 지방민들이 많고요. 그런 면에서 4대 지방분권 권한을 헌법적으로 맹시해야 된다 하는 요구는 지방에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권도 사실상 87년도의 헌법 개정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직선제 개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부활, 지방자치의 실시. 그 외 기본권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만에 개헌이라는 것은 이 세 분야에서 개헌이지 기본권과 관련된 분야는 사실상 아마 재헌헌법 이후에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히려 후퇴된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 재헌헌법과 87년 지금 체제의 헌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 거의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이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의지는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지 부분은 사실 그 대통령의 발의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의 방책은 당연히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당과 또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저는 당연하다 보고요. 특히 국회에서 1년이 좀 넘도록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정부 행태 부분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반기로 미룬다고 해서 오늘 토론하다시피 이런 식의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를 계속 고수하는 한 국민 의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시기가 늦춤으로써 개헌이 가능하다는 확신, 그리고 대국민적인 어떤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 또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대통령 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발의가 좀 무리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역으로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단일안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 그 가운데에서 최대한 좁혀진 안을 가지고 대통령과 상의해서 발의를 진정성 어리게 연기한다. 시기와 어떤 대통령제란 건강의 조건 하에서 우리가 협상을 좀 더 할 테니 연기하자. 이런 제안은 저는 할 수 있다 보고, 그런 진정성 있는 제안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께 발의를 연기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참 저희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과연 있나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조금 얘기를 주시죠. 네, 제가 접하는 국민들은 이번에 개헌이 꼭 성사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원래 2년 전에 제가 처음 개헌 얘기를 할 때는 국민들의 40% 내지 45% 정도가 개헌해야 된다고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낮아도 60%, 경우에 따라서는 75%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권력이 분산되는 좀 더 바람직한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보충하시겠다고 하니까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도 조금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제 논의하다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론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여론조사를 앞세우면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정당이 왜 필요한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썩이는 자식한테 너 집 나가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정한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란 얘기지. 지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절실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소모적인 대결 정치, 그러면서도 기득권 누릴 때는 담합하는 적대적인 공존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근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을 바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오랜 양당 체제, 승자 독식, 적대적 공존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저도 오래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국회에서 해보니까 하다못해 공기업의 감사까지도 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죠. 어느 정부나 불문하고. 그런 상태에서 100% 권한을 다수가 아니라도 100%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은 권력 교체가 된 이후부터 격렬한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협력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방치해버리거나 그러면 대통령은 통치권 가지고 5년을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만 비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와대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5년 동안 버틸려면 국회가 협조를 안 하는데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내가 버틸려면 청와대 갖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당은 뭐냐?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당론은 아닙니다만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총리 추천제인데 이것은 야당 연합의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야당 연합의 우려보다도 여당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를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될 경우에 당에서 추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에는요, 장관들은 불려와도 총리를 부를 생각은 없어요. 총리가 불려오는 일은 없어요, 여당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당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예. 당이 중심이 돼서 이 국회 내에서 연합 정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헌법 개정의 중심을 둬야 된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예를 들면 법률권이라든지 뭐 인사권 또 예산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이관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제도적인 이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당이 중심이 된 연합정치의 공간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번 개헌의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선생님 짧게. 발언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국민들의 여론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자유 발언대나 또 홈페이지나 또 우리 토론회를 작년에 우리 헌법개정특위에서 해서 주요 내용들이 보면 대통령이 지정된 권력을 국민들 국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 홈페이지도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반복되어 있어서 분권위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토론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여당 의원님들과 다른 당의 의원님들이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후에 이것이 일변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개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 개헌을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을 해서 꼭 이번 시기에 개헌에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분 정도 얘기를 듣고 전체를 정리할까 합니다.
네, 연합뉴스 TV의 김재현입니다. 예. 2007년에 그 정치부 출입했었는데 그때 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될 수 있어 충분한 확률이 높았었는데 그때 반대하더라고요. 그만큼 개헌이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비슷하면은 좀 개헌이 될까 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보면 차기 주자가 좀 별로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한국당이 살아나야지 그나마 희망이 보여야 좀 개헌하지 않겠나.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장님 말씀이 최소한 개헌안에 대한 합의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듣고 아 결국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의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좀 부분을 좀 상의를 하셨는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좀 현실적으로 돌아서신 건지 말씀 네, 지금 주시죠. 전혀 뭐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입법부이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정당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대통령과 의논한 적은 없고 이제 아까 그 여러 정당의 의원들께서 그 대통령 발의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국회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만 발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발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9번 개헌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헌정사에 9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6번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3번은 국회가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물론 이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한 좋지 않은 개헌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발의권이 있느냐, 누가 발의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건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인데 그렇지만 개헌이 성사되고 또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게 하려면 국회가 좀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국회는 작년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을 하고 지금도 또 헌정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단일화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발의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김재현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제 이게 개헌이 잘 되겠냐? 저는 사실은 처음 개헌 주장을 할 때 제 임기 중에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안 되면 20대 국회의원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순진하게 당장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일단은 가능한 한 국회 중심의 개헌, 그것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이니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하나 질문하고 싶다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요. 예, 없으면은요, 오늘 각 당에서 나오신 분들 짧게 한 15초 이내로요, 쭉 돌아가면서, 김광수 의원님부터 하실래요? 예. 예,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거대 양당의 그 선거에 대한 이기적인 자기 주장만 하면서 부딪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 네, 각 당에서 주로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에서 아마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선택과 결단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들이 당론을 정하되 그 당론은 관철안이 아니라 협상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면은 저는 개헌이 적어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 안을 관철시키기보다는 개헌을 이끌어내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많은 또 역할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 예, 이번 정부 행태 개헌의 핵심, 특히 권력 분산의 핵심적인 쟁점이 총리의 선출 방식이나 총리의 행정 수반이냐 아니냐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총리의 문제로 가면 제도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내각제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민들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그런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그래서 삼권 분립에 기초한 권력 분산의 대상은 국회와 행정부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국회에 대거 이관하는 것. 그래서 권력 분산의 대상이 국회여야 된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우리 그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개헌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개헌안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통해서 개헌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충분히 이 시기 문제만 좀 유연하게 하고 또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중단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번 10월 이전에 개헌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개정위원회 그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논의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협치와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소수당이 함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개헌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상정 의원님. 네, 저는 개헌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가능성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면 권력구조 문제 검토하겠다.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권력구조 지금 팽팽한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면 먼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선행돼야 된다. 지금 여당은 다 우리 건데 뭐 이대로도 좋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보면 3년 후에 다 우리 거 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개헌이 안 된다.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의 통일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님 임기 때 했으면 가장 좋겠다. 정 안 된다면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 개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칠까 합니다. 네,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와 정부, 다시 말해서 대통령 이렇게 3자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제 정파 간에 개헌의 내용에 합의를 해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제 개헌을 할 거냐, 누가 발의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개헌의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시기나 발의권자가 결정이 되어도 개헌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그리고 제 정당은 개헌의 내용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왔고 또 국민들께서 오래전에는 개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정당은 그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히 헌정특위가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성원이 개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개헌에 대한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장과 헌정특위 각 당 위원들 초청해서 언론과의 공론장을 마련한 오늘 언론포럼 또 언론진흥재단이 초청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도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국회의 합의를 주동해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헌법상의 발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국회가 안 하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발의를 하시겠다는 배경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곧 문재인 정부와의 개헌을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통상 시민항쟁을 기반으로 한 개헌은 국회 주도 개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주도 개헌만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제도 개혁을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권력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재차 밝힘으로써 강력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빨리 국회 5당의 합의로 국회 주도 개헌 계획을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의 반대자로서가 아니고 국회 제2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선출한 두 개의 헌법기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협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만 유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억제하고 책임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직접 선출하는 선거 방법만 이야기를 했지 오랜 권위주의가 약화시켜온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곧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제도를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일각에서 제도적인 정합성을 중심에 두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통령제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제도적 정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정치개혁의 방향과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또 국회의 눈치도 보는, 국회도 존중하는 그런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좀 핵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과 이원 집정부제 간에 대립되고 있는데 이 상호 간에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권에서는 현행 헌법에 되어 있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책임 있게 내놔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총리 선출제는 내각제인데 내각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 내각 책임제는 국회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판에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의회가 분담하고 또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권력 분점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의석수 문제가 그 관건입니다. 저는 또는 저희 정의당은 국제적인 대표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국회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방안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적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개혁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입법권, 예산권, 또 인사권, 감사권, 이 권한을 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 이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 수립권을 가져오려면은 다른 미국처럼 국회 산하에 기획예산청 정도는 둬야 됩니다. 입법권을 가져오려면 미국처럼 6개월 정도 관련 공청회를 하는 그런 내실 있는 입법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2시간 뚝딱 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정 개혁은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개헌 그 출발은 미니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5번 심상정 의원님까지 마쳤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특히 국회의 주도, 국회의 제 역할을 강조해 주셨고요. 대통령의 역할은 직접적인 발의하는 처음보단 물론 법적으로는 발의권이 있지만은 국회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선거 제도의 개혁이 좀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오늘 5분 얘기 들으니까요. 한두 분은 어느 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또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절충하는 느낌이 꽤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서로 절충했을 때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정부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충하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요. 그 9차례 개헌 모두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거나 나머지는 그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입니다. 물론 최근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미 개헌의 절대성이 있었고 정세균 의장 취임하실 때가 이미 탄핵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회 권능 강화 필요성을 심상정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 역대 국회의장님들께서 상당히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점도 역시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정세균 의장님 발언까지 해서요. 9시 35분에 마칠 예정이니까요. 거기 맞춰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분, 18분 지금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한 몇 분씩 묶어가지고 또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한 분씩 계속 질의응답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몇 분씩 듣고 나서 또 얘기 듣고 다시 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MBC 이보경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은 좀 사소한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헌법 전문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전체 이 정부 형태를 논의를 여당에서 일사불란하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따라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헌 과정 자체가 저항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개헌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이 개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분권이라는 용어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분권 추진할 것인가 이게 좀 앞으로 과제 같아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추진하는 개헌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해 줬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현재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서 이제는 성공하는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보, 이런 모든 부분을 떠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또 임기 후반에 과연 87년 민주화에 성공한 대통령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점을 찾아봤을 적에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87년 때 우리가 그때 고민하지 못했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경제적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 또 성장 동력의 저하 등 이 공동체의 어떤 바른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본권의 신장, 또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한 분권, 또 시대적인 새로운 사회가치의 반영 등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최고 규범을 재정립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6월 지방선거나 또는 금년 내에 개헌에 실패할 경우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는 총선 그리고 또 대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따져봤을 적에 이번 6월 지방선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부 형태 권력 구조를 중심한 개헌의 기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제냐 아니면 이원 정부냐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통합 이후에 의원들 사이에 지금 모아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아니면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국무위원, 장관의 경우에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서 이제는 단순 비서 기능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 청와대가 있는 이런 구조를 청산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통제를 강화해서 과거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은 현재 여야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헌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당제 실현과 민심의 정확한 반영, 또 지역주의 극복,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 이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년 중임제로 하되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의 법률안 제출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와 정부인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원회나 감사위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정당 선거 분야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다음에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 속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이 심한데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정당 불신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찍은 사람이 국회를 대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인구 비례성이나 지역 대표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ER 지방자치란 말이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정말로 분권을 강화하고 입법권이나 재정 자주권이나 과세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이 거의 파탄 상황이어서 그래서 재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격차 해소입니다. 지방 간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방 재정의 격차 해소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총액을 증가시킬 경우에만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산의 각 항의 증가 세 비목의 설치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삭감의 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좀 독립시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화하자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또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추천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심합니다. 그래서 퇴직 대법관이나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퇴직 고위 공무원 재취업 시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거제도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헌법제도, 선거제도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이런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정당 불신,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고 지방분권 강조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회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개헌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 각 당이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이번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올바른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헌법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절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에 이어서 김광수 의원께서도 선거제도 동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줬고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역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부탁합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이번 개헌은 권위주의의 뿌리를 둔 관행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잡는 그런 헌정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 뜻을 바른미래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개헌이 시대적 요구라고 모두가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왜 개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의회의 개헌 리더십과 정치력이 현재 부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를 통해서 오랜 연구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력의 부재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는 그 개헌안을 발의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개헌 내용에 대한 불관여 원칙을 천명하시고 개헌의 촉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헌을 준비하니까 야당이 반발하고 오히려 이것이 여야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실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개헌하는 시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개헌 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개헌안을 발의하시는데 이 부분이 여당 안과 다르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또 헛갈리는 것이고 그 여당과 대통령 안과 내용이 같다면 또 따로따로 발의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님 주재하에서 이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 권력구조 또 권력기관 개혁 또 선거제도 개편 개헌 시기에 대한 이 포괄적 협상을 준비하기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회 리더십과 정치력을 확실하게 발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안이 나오기 이전에 의회에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낼 때다. 그런 그 시기적 또 그런 그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여야 지도부가 이 부분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여기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기자분들과의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토론까지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희 당은 최근에 창당되면서 급속하게 당내 특위 만들고 제가 간사를 맡게 됐고요. 두 번의 당내 토론, 의원총회 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 토론을 거쳐서 당안을 확정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모두 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자 이렇게 공약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각 순서대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농민혁명 기념 5.18 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 등이 좀 명시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총괄과 기본권 부분에서 건강권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권 좀 명시되고 꼭 필요한 게 최근에 소비자 주권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근거가 헌법에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해서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다. 민감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은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똑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자. 국회가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하고 대통령은 물론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의 재정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단지 이제 통일 외교 국방 분야는 국무총리 재정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의 총리 임기 도중에 해임할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